혹시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장을 보고 오면 온몸이 쑤시고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힘없이 놓쳐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 바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방치하면 건강 수명이 단축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계란과 두부입니다. 물론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하루 10개 이상을 먹어야 하고 두부만으로는 3모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잘 흡수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와 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흡수율은 20대에서 30대 성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밖에 근육으로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 특히 흡수율 높은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과 두부보다 훨씬 강력하고 가격도 부담 없으면서 흡수율까지 좋은 단백질의 제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식탁에 혁명을 가져올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0g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소고기 안심은 100g에 20g 정도, 닭가슴살은 23g 정도입니다. 건새우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단백질 함량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칼슘도 풍부합니다. 100g 기준으로 20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 5컵을 마시는 것과 맞먹습니다. 또한 아연은 면역력과 상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새우를 고를 때는 색이 선명하고 비린내가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건조된 제품은 곰팡이가 피거나 산패가 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해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응용 레시피로는 시금치 건새우 볶음이 가장 쉽습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미역국이나 된장찌개에 넣어 국물 단백질을 보강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은 염분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한번 헹군 후 조리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황태포입니다. 황태포는 단백질 함량이 무려 80g에 달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어 근육 합성에 최적화된 식품입니다. 명태가 얼고 녹는 과정을 수십 번 거치며 마르는 동안 단백질이 부드럽게 변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적합합니다. 황태의 장점은 지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100g당 지방이 1g 미만으로 다이어트나 혈관 건강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추천 레시피는 황태국입니다. 밤새 빠져나간 단백질을 아침에 보충해주고 속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무와 함께 끓이면 소화 효소가 보강되어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황태채를 고추장 양념에 묻혀 반찬으로 먹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황태강정으로 만들면 아이들과 손주도 맛있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보관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황태 단백질은 소화율 지수가 95% 이상으로 단백질 보충제로 쓰이는 분리단백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100g당 단백질이 35g 들어있으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검은콩의 장점은 단백질 외에도 안토시아닌입니다. 검은색을 띠게 하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을 청소하고 근육으로 영양이 더 잘 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을 보완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천 레시피로는 전통적인 검은콩 조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넣으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검은콩을 갈아 쉐이크로 만들어 아침 대용으로 드시면 포만감과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보관은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냉동 보관하면 1년 이상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알았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30일 단백질 챌린지입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밥에 건새우를 얹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황태포 무침을 곁들이고 검은콩 조림을 추가하는 겁니다. 30일 동안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차오르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65세 김영자 씨는 아침마다 피곤했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0일 챌린지 후 아침에 눈뜨기가 훨씬 가벼워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70세 이철수 씨는 허리가 자주 아파서 운동을 꺼렸지만 단백질 챌린지를 통해 체력이 붙으면서 가벼운 걷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30분 이상 산책을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신장이 약한데 단백질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은 자연식품이라서 가공 단백질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과 운동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은 밤새 빠져나간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운동 직후는 근육 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보충제는 편리하지만 흡수율과 영양 균형에서는 자연식품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보충제보다 자연식품 단백질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1g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3끼로 나눠 매 끼니 20g씩 챙기시면 됩니다. 꼭 3가지 식품만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3가지는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닭가슴살,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은 절대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오늘 저녁 장보기에서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을 꼭 담아보세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열어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